어느 날 아침, 창밖에서 아직 완전히 녹지 않은 새벽 냄새가 들어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벽 공기의 온도나 움직임이 더 섬세하게 느껴지곤 하지요. 그 조용한 공기를 들이마실 때 어떤 날은 숨이 부드럽게 아래로 가라앉, 마음이 잔잔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날은 숨이 가슴 윗부분에서 얕게 머물고 이유 없이 마음이 복잡해져 하루 종일 불편한 기운을 떨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치지요. 도대체 숨은 왜 어떤 날은 몸을 편안하게 만들고 어떤 날은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걸까? 안녕하세요. 신비한 지식입니다. 오늘은 이 단순하지만 누구에게나 중요한 질문을 중심에 두고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서 호흡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 브레스워크라는 현대식 호흡법이 있는가 하면 동양에서는 수천 년 동안 전해 내려온 단전호흡이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둘 중 어느 것이 더 강한가요? 어떤 방법을 따라야 더 건강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오늘은 바로 이 질문을 놓고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쳐온 호흡의 본질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누가 더 우월한지 따져 묻는 이야기가 아니라 두 가지 호흡법이 지닌 다른 결과, 다른 힘을 느리게 깊게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호흡은 단순히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쉬는 행위가 아니라 몸과 마음 전체를 움직이는 오래된 리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브레스워크를 에너지가 폭발하는 호흡이라고 부르고 단전호흡은 조용히 몸을 깨우는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마치 서로 다른 계절과 같습니다. 브레스워크는 마치 봄의 바람처럼 갑작스럽고 강렬하게 일어나는 변화에 힘을 담고 있다면 단전호흡은 겨울 끝자락에서 서서히 녹아내리는 온기 같은 깊은 안정의 흐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계절의 차이가 우리의 몸 안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깊이로 작동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우리의 삶, 감정, 건강, 마음의 평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단전호흡은 복부 아래쪽. 이곳을 우리는 오래전부터 기회의 집이라고 불러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부분이 차갑고 텅 빈 듯한 감각을 느끼는 이유는 호흡이 점점 가슴 쪽으로 올라가고 몸의 중심이 흐트러지기 때문입니다. 단전호흡이 다시 중심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이 부분이 차갑고 텅 빈 듯한 감각을 느끼는 이유는 반면 브레스워크는 현대인에게 익숙한 방식입니다. 즉, 배꼽 아래에 넓고 깊은 공간을 중심으로 호흡을 내려보내는 방식입니다. 한 번의 감정의 막힘을 풀어내는 듯한 강렬함, 숨을 들이마시며 일어나는 에너지의 파동이 모든 것이 지금 시대가 원하는 속도와 닮아 있습니다. 자극적이고 빠른 변화, 갑작스러운 해방감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브레스워크를 통해 억눌린 감정이 터져나오거나 이 두 방법 중 어느 것이 더 강한가, 더 빠른가, 더 효과적인가 하는 질문은 사실 굉장히 단순해 보이면서도 가장 복잡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호흡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가진 뿌리 깊은 패턴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호흡법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편안함으로 다가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불안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전호흡은 몸을 천천히 가라앉히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힘이 있어서 나이가 들수록 더 자연스럽고 친숙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브레스워크는 일종의 각성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감정이 막혀 있거나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더 큰 효과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한 가지 궁금증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호흡은 무엇일까? 무엇이 더 강하고 더 효과적일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두 호흡법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를 마주해야 합니다. 단전호흡은 아래로 내려가는 호흡이고 브레스워크는 위로 치솟는 호흡입니다. 단전호흡은 온기를 만드는 호흡이고 브레스워크는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호흡입니다. 단전호흡은 뿌리를 다지는 호흡이고 브레스워크는 가지를 뻗는 호흡입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는 생리적 반응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전호흡을 할 때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심박수가 안정되고 몸은 자연스럽게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반대로 브레스워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때는 교감 신경이 짧게 활성화되며 몸에 강한 에너지가 올라옵니다. 이때 혈류 속 산소 농도 변화, CO2 터르렌스 같은 요소가 함께 작용하면서 강렬한 체험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첫 번째 갈림길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안정이라는 힘이 더 강력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변화의 힘이 더 강력합니다. 어떤 삶에는 느림이 약이고 어떤 삶에는 강렬함이 약입니다. 따라서 어느 것이 더 강한가? 라는 질문은 사실 어떤 강함이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가? 라는 질문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두 호흡법이 보여주는 첫 번째 차이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숨이 내려가는가? 치솟는가? 온기를 만드는가? 에너지를 터뜨리는가? 안정을 부르는가? 활성화를 부르는가? 그러나 이것은 아직 이야기의 시작일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두 호흡법이 우리의 몸속에서 만들어내는 더 깊고 더 복잡한 흐름, 그리고 삶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르게 작용하는지를 천천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조금 더 깊은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는 다음 장면에서 이어집니다. 단전호흡과 브레스워크의 첫 번째 갈림길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느 것이 더 좋다거나 더 뛰어나다는 식의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이 두 호흡이 우리 몸속에서 어떻게 서로 다른 흐름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 흐름이 삶에서 어떤 울림을 남기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왜냐하면 호흡이라는 것은 단순히 신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마다 살아온 길, 쌓아온 감정, 그리고 겪어온 세월까지 모두 품고 있는 아주 깊은 움직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기본 호흡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빨리 호흡하며 살아왔고 또 어떤 사람은 늘 조용하고 깊은 호흡을 통해 감정의 파도를 이겨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기본 호흡은 더욱 고착되어 몸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리듬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든 몸이 새롭게 받아들이는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호흡의 길을 다시 열거나 바꾸는 일은 마치 오랫동안 굳어있던 흙이 비를 맞으며 조금씩 부드러워지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단전호흡은 바로 그 부드러워지는 과정을 몸 깊은 곳에서부터 만들어냅니다. 배꼽 아래, 우리가 평생 놓치고 살았던 공간을 다시 따뜻하게 만들며 몸이 참았던 긴장을 천천히 내려놓게 하죠. 복부가 편안해지면 소화가 부드러워지고 장기가 제자리를 찾고 혈류가 다시 따뜻하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단전호흡이 익숙해진 사람들은 어느 날 문득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잘 먹지도 않았는데 속이 가벼워지고 추운 날씨에도 배가 덜 차갑고 숨만 내쉬어도 마음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것을요. 이는 단전호흡이 몸의 뿌리를 다시 강하게 앵커로 삼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브레스워크는 조금 다릅니다. 그 흐름은 뿌리보다 가지를 흔듭니다. 오래 쌓여있던 감정과 스트레스가 강렬한 호흡 리듬 속에서 갑작스레 움직이며 표면 위로 올라오는 경험을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눈물이 나고 어떤 사람은 이유 없이 웃음이 터지고 또 어떤 사람은 몸이 떨리거나 전기가 지나가는 듯한 감각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이 오랜 세월 억눌러온 긴장을 순간적으로 풀어내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빠른 변화는 때때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갑작스러운 자극보다는 일정한 리듬을 더 선호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뛸 때 부담을 느끼거나 감정이 갑자기 몰려들 때 어지럽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브레스워크는 젊은 세대나 감정적 막힘이 강한 사람들에게는 큰 변화와 해방감을 주지만 체력이나 신경계가 예민한 사람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단전호흡은 몸을 아래로 가라앉히며 안정시키고 브레스워크는 위로 끌어올리며 활성화시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몸속에서 일어나는 생리 반응에 기반한 이야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전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자극해 심박수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반면, 브레스워크는 일정 시간 동안 교감신경을 활성화하여 몸이 각성 상태로 들어가도록 돕습니다. 즉, 하나는 몸을 쉬게 만들고 다른 하나는 몸을 깨어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전호흡을 오래 해온 사람들은 마음이 잔잔해지고 감정의 파도가 줄어든다고 느끼는 반면, 브레스워크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동안 말로 설명할 수 없었던 무언가가 터져나갔다고 표현하곤 합니다. 이것은 두 방법 중 어느 것이 더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서로가 지닌 방향성이 아주 다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평온을 원하고 감정의 기복을 줄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단전호흡의 느림, 따뜻함, 안정감이 훨씬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이 서서히 풀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정감이 훨씬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월이 쌓인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단전호흡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막힌 감정의 매듭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조용하고 깊은 숨을 쉬어도 풀리지 않는 오래된 상처나 스트레스는 때때로 브레스워크와 같은 강한 흐름을 통해 터져나와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스워크는 짧은 시간 안에 큰 변화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강한 자극은 빠른 변화를 주지만 그만큼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경계가 예민한 사람은 브레스워크 후에 한동안 피로감을 느끼거나 감정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단전호흡은 그런 흔들림을 다시 안정시키고 몸을 원래의 리듬으로 되돌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두 방법은 서로의 반대편에서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단전호흡은 바닥을 다지고 이때 단전호흡은 그런 흔들림을 다시 안정시키고 단전호흡은 바닥을 다지고 이처럼 두 방법은 서로의 반대편에서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묻습니다. 그럼 결국 어느 쪽이 더 강합니까? 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제 두 방법의 가장 깊은 차이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럼 결국 어느 쪽이 더 강합니까? 이때 단전호흡은 그런 흔들림을 다시 안정시키고 소리가 크고 자극이 강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경험의 깊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제 더 깊은 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호흡의 힘이 외부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호흡이 내 삶에 어디까지 스며드는가 하는 문제에 있는 것이죠. 두 호흡법의 겉모습과 생리적 작용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밖에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에 닿게 됩니다. 내면에서 어떻게 나를 바꾸는가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바라보는 시간이 다음 장면에서 이어질 것입니다.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내면의 변화가 있습니다. 단전호흡과 브레스워크의 진짜 차이는 결국 기술이나 방법론이 아니라 그 호흡을 통해 내가 나를 어떻게 만나게 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속에 오랜 시간 쌓아둔 감정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 그곳에는 말로 정리되지 않는 체험의 깊이가 있고 또 누군가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역할을 위해 본인의 마음을 오랫동안 단단히 묶어두며 살아왔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누군가는 일터를 위해 말하지 못한 감정이 잊었다고 믿으면서도 어느 순간 불쑥 올라오는 기억들이 있지요. 이런 감정의 층을 흔드는 방식에서 단전호흡과 브레스워크는 전혀 다른 문을 엽니다. 단전호흡에서는 감정이 갑작스럽게 터져나오기보다는 서서히 녹아내리듯이 사라집니다. 마치 얼어붙은 강물이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조용히 녹아내리는 것처럼 마음속에 오래 머물던 긴장과 두려움이 어느 날 문득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느리고 조용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한 채 어느 순간 예전보다 내가 덜 예민해졌네 하고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반면 브레스워크는 이 감정의 층을 한 번에 흔들어 깨우는 힘이 있습니다. 호흡이 빠르게 흘러가고 신경계가 급격히 반응하기 시작하면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물결처럼 솟구쳐 올라옵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고 많은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한 채 어느 순간 누군가는 몸이 떨리며 오래된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며 몸이 감정을 정리하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경험이 더 강력한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가입니다. 단전호흡은 안정과 따뜻함을 바탕으로 한 내려놓음의 경험을 주고, 브레스워크는 풀리지 않은 감정을 빠르게 표면으로 밀어올리는 해방의 경험을 줍니다. 내려놓음과 해방 두 경험은 서로 다른 문이지만 모두 깊은 치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단전호흡이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로 갈수록 사람은 감정을 폭발시키는 힘보다 감정을 다스리고 가라앉히는 능력을 더 필요로 합니다. 몸이 잔잔한 강물처럼 흐르고 마음이 과하지 않게 균형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단전호흡은 그 잔잔함을 다시 깨워주는 호흡입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쌓이고 쌓여더는 묵혀둘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어둠이 가끔은 빠르게 비워져야 하고 숨겨온 감정이 한 번쯤 강하게 터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브레스워크는 마치 폭우가 쌓인 먼지를 단숨에 씻어내리듯 감정의 덩어리를 풀어내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호흡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성질을 지닌 두 갈래의 길일 뿐입니다. 어떤 길이 더 강한지 묻는 것은 결국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방향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마음속 깊은 어둠이 가끔은 빠르게 비워져야 하고 몸의 상태, 마음의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호흡이 가져오는 울림도 각자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단전호흡의 고요함이야말로 그 사람의 삶을 구해줄 힘이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브레스워크의 폭발적 해방감이 새로운 삶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강함은 자극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호흡이 나를 얼마나 깊이 변화시키는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깊은 변화를 이야기하려 한다면 반드시 한 가지 더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호흡이 만들어내는 내면의 공간입니다. 단전호흡에서 그 공간은 따뜻하고 안정적이며 마치 오래된 다실처럼 고요한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그곳에서는 오래된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가라앉, 마음이 숨을 돌릴 시간을 얻게 됩니다. 반면 브레스워크에서 그 공간은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 새롭게 드러나는 하늘처럼 시원하고 넓어집니다. 강한 파동이 지나간 뒤에 남는 고요함은 깊고 청량하며 새로운 결심이 떠오르기 좋은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두 공간 중 어느 쪽이 더 강력한지 묻기 전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몸과 마음이 차분함을 갈망한다면 단전호흡이, 변화와 해방을 바란다면 브레스워크가 더 잘 맞을 것입니다. 혹은 두 개가 서로 보완이 되어 단전호흡이 기반을 다지고 브레스워크가 막힘을 뚫어주는 형태로 작동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적합함입니다. 이처럼 호흡이 단순한 기술을 넘어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지막 질문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몸과 마음에게 진짜로 필요한 호흡은 무엇일까? 이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다음 장면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두 호흡이 품고 있는 서로 다른 깊이를 따라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여정의 마지막에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 몸과 마음에는 어떤 호흡이 더 강하게 작용할까? 그리고 나는 어떤 호흡을 선택해야 할까? 이 질문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비교나 이론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결을 다시 한번 고요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흡은 그 사람의 기질, 나이, 습관, 상처, 바람, 몸의 리듬까지 모두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외부의 자극보다 내면의 안정에 더 민감해집니다. 바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더 부드러운 파동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즘 들어 갑자기 빠른 호흡을 따라 스르토 어지럽거나 가슴이 답답해지고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오면 오히려 피곤해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신호들은 사실 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변화의 힘보다
회복의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브레스워크가 주는 강렬함은 어떤 순간에는 분명 도움이 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는 단전호흡의 부드러운 리듬이 더 오래, 더 깊이 작용하기도 합니다. 단전호흡을 꾸준히 이어가는 사람들은 어느새 수면이 좋아졌다, 화가 덜 난다, 몸이 따뜻해졌다, 생각이 정리된다는 작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이런 변화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미약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삶 전체를 바꾸는 큰 흐름입니다. 흐리고 답답하던 마음의 안개가 걷히고 몸속 깊은 곳에서 에너지가 다시 흐르는 느린 기적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반대로 브레스워크는 오래 묵힌 감정의 문을 열어젖히고 지금까지 밀어두었던 감정의 덩어리를 강한 바람처럼 밀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슬픔, 쌓였던 분노, 혹은 나조차 잊고 있던 감정이 불현듯 떠오르며 정리되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은 단시간에 삶의 방향을 바꾸는 강한 충격을 주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강렬함이 언제나 정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경계가 예민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과한 자극이 될 수도 있고, 체력이 약해진 사람에게는 쉽게 피곤함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호흡이 더 강하다는 질문은 결국 개인의 상태와 삶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고는 답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단순히 자극의 세기에 따라 판가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지요. 몸이 원하는 호흡은 사람마다 다르고 나이마다 다르고 하루하루의 감정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어떤 날은 단전호흡의 깊고 느린 숨결이 필요하고 어떤 날은 브레스워크의 빠른 호흡이 마음을 긴급히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선택하는 일은 마치 평생을 함께할 악기 하나를 고르는 일과도 같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조용한 피아노의 음색이 필요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북소리처럼 강한 리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삶의 어느 순간에는 두 악기가 모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더 화려한가가 아니라 무엇이 지금의 나를 가장 깊이 울리는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속도를 낮춰야 하는가? 아니면 막힌 감정을 풀어내야 하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북소리처럼 강한 리듬이 필요합니다. 어떤 날은 브레스워크의 빠른 호흡이 마음을 긴급히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막힌 감정을 풀어내야 하는가? 어떤 날은 브레스워크의 빠른 호흡이 마음을 긴급히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속도를 낮춰야 하는가? 아니면 강한 바람을 한번 맞아봐야 하는가? 아니면 강한 바람을 한번 맞아봐야 하는가? 만약 마음속의 답이 뚜렷하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속도를 낮춰야 하는가? 하루 중 가장 조용한 시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북소리처럼 강한 리듬이 필요합니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마련이니까요. 억지로 숨을 깊게 쉬려 하지 말고 단 3분이라도 괜찮으니 잠시 눈을 감고 배 위에 손을 얹어보십시오. 이 몇 분의 시간만으로도 마음의 긴장이 풀리고 하루의 피로가 조금은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날에는 감정이 가슴까지 차오르고 아무 이유 없이 답답함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저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이미 단전호흡의 문은 반쯤 열린 것입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당신의 마음이 흘러가고자 하는 방향을 따라가 보십시오. 브레스워크는 꼭 강력한 형태가 아니어도 그런 날에는 편안한 자세로 누워 짧게. 중요한 것은 자신을 억지로 몰아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호흡은 우리 몸이 가장 솔직하게 반응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몸이 싫어하는 방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런 날에는 편안한 자세로 누워 짧게. 왜냐하면 그 호흡이야말로 몸과 마음이 모두 받아들이고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는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더 강한 호흡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유지될 수 있는 호흡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호흡이야말로 몸과 마음이 모두 받아들이고 또 어떤 이에게는 브레스워크의 해방감이 그 답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이미 아실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더 많은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혹은 단지 잠시 쉬어가라고 말하는 것인지 그 모든 신호는 호흡 속에 담겨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다고 말하는 것인지 마음이 풀어달라고 하는 것인지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이미 아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잠시 호흡을 돌아보며
스스로에게 부드럽게 물어보십시오. 오늘의 나는 어떤 숨을 원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대답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 대답이 바로 삶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테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이나 해보고 싶은 호흡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작은 깨달음이나 편안함을 느끼셨다면, 하지만 그 적어진 소리 속에는 더 깊은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잔잔한 숨결처럼 고요하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호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